자, 6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2강 수업은 259페이지부터인데요. 자, 이 62강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갖고 있지 않고 파일을 이제 조금 양해를 구하고 받아 사다 보니까 이 페이지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이번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쭉 앞으로 가서 어디냐면은, 자, 요 꼭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3회 처음부터 그 53강부터입니다. 53강부터인데, 53강, 응용 3회 처음부터 53강부터인데, 53강 수업할 때, 거기에 제가 어떻게 소개했냐면, 225페이지라고 했는데, 그게 225페이지가 아니고, 이제 제가 책을, 한번 늦게 보니까, 224페이지네요. 여기 이제 제가 224페이지. 그래서 응용 3회부터 53강 수업부터, 61강 수업까지, 쭉 그 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밀려졌습니다. 그래서 응용 3회 53강에 225강이고 2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1강 할 때는 그거 259페이지까지 했는데 그게 258페이지가 됩니다. 258페이지가 됩니다. 요거 꼭 좀 고쳐주십사. 책을 고치라는 건 없는데, 여기 이제 유튜브 동영상하고 그 페이지가 1페이지씩 안 맞았던 게 응용 3회 53강부터 61강 수업까지가 한 페이지씩 뒤로 밀려 있었다는 걸 꼭 이제 염두에 두고 그 공부를 할 때 책을 펴놓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덕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응용 3회 53강 224페이지인데 거기에서 225페이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발견을 못하고 책이 없는 관계로 61강 258페이지까지인데 259페이지까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 꼭 좀 양해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6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2강 수업은 그래서 259페이지부터입니다. 259페이지부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양해 말씀드렸던 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이제 6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용선을 LD 전로에 장입할 때의 안전사항과 관계가 먼 것은 해놨습니다. 이게 거리 상태 확인이 진짜 중요합니다. 작업자를 노 정면에서 이게 용선을 붓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피를 시켜야 되고, 작업 전에는 또 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통행자를 대피해야 된다. 여기 대피라는 말보다는 거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코팅 슬래그가 굳기 전에 용선 장입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슬래그 코팅을 왜 합니까? 코팅 슬래그는 거기 용선이 이게 슬래그가 용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코팅을 빨리 이제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면 아무래도 쇳물이나 뜨거운 쇳물이나 그 다음에 고철을 장입할 때 이게 내화물과 직접 부딪히지 않겠죠. 자, 저취절로 OBM이라고 했습니다. OBM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에서 잘못된 내용은 해놨습니다. 잘못된 내용. 자, 요거에 극저탄소입니다. 탄소가 얼마나 생기냐면 0.04%까지. 그러려면 어떻게는 탄소를 탈산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탈황이 양호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위에는 산소를 공급하지 않죠. 밑에서 저부에서 이렇게 산소를 불어 올리니까 이게 위로 교반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네. 교반이 강하고 강력의 온도 성분이 균질합니다. 교반이 강합니다. 교반. 자, 여기에 포스코는 그대 이제 복합 칠연이죠. 뭐냐면은
상부에서는 산소, 밑에서는 이제 아르곤, 마니, 지방은 복합 치료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포스콘은 상치전로라고 합니다. 철의 산화 손실이 많고 강중의 산소 비율이 높다. 이건 아닙니다. 저치전로법은 노 밑으로 산소를 취입하여 강력 교반하며 저인선, 인이 적은 선철에 적용합니다. 여기 또 나오네. 저치전로 장점. 그것도 몇 번 했습니다. 슬로핑, 스피팅 발생 없어서 제강 실수율이 높고 탄소와 산소 반응 활발합니다. 극저탄수강 등 청정강 제조에 유리합니다. 출현시간 단축으로 폐가스의 효율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렌스가 필요 없습니다. 렌스가 필요 없어 건물을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탈황탈인이 잘 되면 이 망간은요, 우리가 이제 전로 제강할 때 조정은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탈황 작업을 해주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강의 적정량 첨가하면은 그 강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게, 페로 망간 같은 거 넣어가지고 탈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 망간 함량이 여기서는 밑에서 하면 어느 적정, 탈산할 때 이게 적정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저치절로 단점은 노 밑에서 이렇게 막 교반을 하면 노저, 특히 노저 내화물 같은 게 상당히 뭐냐면은 부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화물 교체를 상치법보다 빨리 해야 되는데 특히 미칩니다. 내화물 원단위가 상치법보다 높으며 그 다음에 여기 풍구가 있습니다. 밑에서는 산소 렌스가 없는 대신에 그래서 풍구 냉각하는 연료로 강중에 이게 이제 수소 같은 거 이런 게 함량이 증가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45번 전로 제강에서의 분체칩 가루 이게 이제 가루 칩을 분체칩이라고 합니다. 파우더 인젝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PI라고 합니다. PI 파우더 인젝션은 PI가 되겠습니다. PI.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뭐 이래 돼. 아유 죄송합니다. PI. 자, 파우더 인젝션은 PI입니다. PI. 약자로 그냥 분체칩인데 PI라고도 많이 쓴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영광중 황주리라고 석회석이나 뭐 탄화칼슘 같은 그런 탈황제 가루를 여기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영광중 탈탄 증가하기 위해 탈탄 증가가 아닙니다. 뭡니까? 탈황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중은 게재물을 또 줄이기 위하여 적용입니다. 게재물입니다. 인클루전이죠. 여기에도 지금 뭐 조금 표시가 있네요. 게재물을 줄이기 위하여 적용합니다. 영광에 남은 불순물을 구상하여 고급강 제조를 쉽게 합니다. 자, 분체치입은 PI입니다. 분체치입은 PI죠. 자, 영광중 탈황 게재물 저감 불순물을 요렇게 합니다. 탈황 게재물이나 불순물을 미세하게 어떻게 하냐면 구상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구상화해서 이제 위로 뜰 수 있어요. 그래 고급강 제조할 때 이용합니다. 자, 용광 주형에 주입되었을 때 강제의 평균 품위보다 이상 부분의 성분 품위가 높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정편석이라고 합니다. 정편석.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단계 콜드 샷이 있죠. 다에 여러분 콜드 샷 스펠링이 잘못됐습니다. 콜드 샷으로 좀 고쳐주세요. 콜드 샷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COLS로 되어 있을 겁니다. 콜드 샷으로 고쳐주세요.
콜드샷을 우리말로 하면 탕제라고 합니다. 주조 조건 부적절하여 주역 내 두 용융 금속, 탕입니다. 탕 흐름이 함유하는 곳에 발생합니다. 용탕 튀김이나 냉금 등으로 인해서 경계면이 완전히 융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면에 있으며 육안으로 볼 때 끝이 부드러운 균열처럼 보이는 것이 그거는 또 뭐라고 하냐면 콜드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47번. 제강조업용 부원료 매용제. 매용제는 그 슬래그를 만드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재료인 것은 석회석, 소결광, 철광석, 형석경석. 석회석은 용제라든지 조제제로 쓰입니다. 직접 슬래그를 만드는 쉽게 말하면 선공장입니다. 여기에 형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조제제나 용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용제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부원료에는 크게 보면은 조제제, 매용제, 용가운드 성분 조정한 냉각제가 크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조제제와 매용제는 역할이 슬래그를 만드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석회석, 생석회. 석회석을 왜 생석하고 같이 하느냐? 석회석이 CaCO3는 잘 분해를 합니다. 그렇게 CaO가 되면 생석회가 됩니다. 그리고 석회석에는 생석회 성분이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막 섞어서 석회석이나 생석회를 병행을 해서 병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석회석이나 생석회는 주로 조제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소결광, 철광성 형성은 매용제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은 또 냉각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석회석은 분해를 할 때 흡열 반응합니다. 그래서 석회석은 또 유일하게 이게 냉각제 역할도 한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49번 브레인스토밍 대화방법 4대 원칙은 여기 있습니다. 대량 발언 또는 한자로 양산이랍니다. 많이 배출하는 걸 양산이라고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 발언은 뭐냐면 결함, 개선을 하는 겁니다. 수정 발언은 결함, 개선, 수정 발언할 수 있습니다. 에이, 잘 안 돼요. 결함, 여기 결함입니다. 한자를 쓰려고 하지 말고 그 한글로 개선,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수정 발언에 해당하고요. 자유분방한 사고, 평가 금지, 자기가 이제 이거 자유분방하게 토론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 비평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평가 금지 및 보류 등입니다. 아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요, 이게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게 내하고 안 맞다고 해서 자꾸 그 중간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깐죽거린다고나 할까, 자꾸 반대를 하면은 그게 상당히 대인관계에서도 안 좋은 겁니다. 일단은 다 들어줄 줄 알고 또 심지어는 내하고 안 맞더라도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들어주면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플러스가 되는데 저도 이 인생을 오래 살면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꼭 그런 걸 실천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내하고 다르다 해서 너무 비판하지 말고 중간에 가로채지 말고 고개를 한번 끄덕여 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데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1번 전기로에서 환원기 목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환원기는 탈황, 탈산입니다. 환원기는 염기성, 환원성 관계에서 정연화해서 탈산, 탈황입니다. 탈산, 탈황이 주 목적입니다. 강력 성분, 강력 온도를 조절합니다. 탈산, 탈황 요거는 전로에서는 이런 게 산화기, 환원기가 없습니다.
자, 전부 다 산화 반응을 하죠. 그죠? 10톤 전기로에 355mm 전극을 사용하여 12,000A의 전류 흘려 보낼 때의 전류 밀도는 여기에 전극 단면적분의 전류로 하는데 여기에 전류 밀도 계산은 3.14 355mm 전극은 둥근 겁니다. 그래서 3.14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여기에 35.5cm잖아요. 1로 나눠가지고 제곱을 하고 12,000으로 하면 12.12 암페어 퍼 밀리미터 센티미터로 고쳤죠.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1페이지 RH 2차 노예 정년에서는 상승관 하관강을 통해 영광이 환류합니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탈가스 진행이 됩니다. 영광이 환류되는 적합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상승관에다가 그 아르곤 가스를 취입을 합니다. 그럼 이게 버글버글 끓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됩니다. 상승관에 가스 취입, 이것도 그냥 가스가 아르곤 가스다. 그죠? 이거는 버블링을 일으키고 불활성 가스, 다른 그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버블링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반이 잘 일어나고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위에는 진공이니까 또 가스는 비중이 가벼우니까 빠져나가고 배기관으로, 그리고 하강관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순환 탈가스, 이거는 RH, 이거 내가 외우지 말라고 RH만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그 학구열이 강한 사람은 이 R은 무슨 약자고 H는 무슨 약자인데 이거는 독일 회사 이름입니다. 저도 한번 보니까 이거 읽기도 힘들더라. 그냥 저는 R사, H사가 공동 개발한 정년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광 레이더에 관이 설치된 진공조를 거기 이제 담굽니다. 진공조에서 가스 제거하며 상승관에 아르곤 취입하여 기포 포함한 상승관 용광 극복이 비중이 낮아지므로 용광이 어떻게 되냐면 진공관내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환류하면서 진공 상태에 노출되어 탈가스가 진행한다라는 것을 이제 꼭 알아두시고, 포스코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RH에다가 OB를 또 하나 해놨죠. 이쪽에서 산소를 취입해 가지고 탈가스, 그 다음에 반응이 더욱더 활발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55번 외부에서 열원을 공급받지 않고 용선으로 정렬하는 제강법은 우리 전로법이다. 그죠? 고주파 유도로는 그러면 고주파를 유도 가열하는 일종의 전기로입니다. 고주파 자기장에 정기적인 양도체를 두면은 이 맨돌이 전류가 유도되어 발열하는 방식입니다. 비가열물 내부에 직접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고온의 가열원, 그러니까 뭐 코크스나 뭐 이런 그런 가열원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도달 온도는 이론상 제한이 없고요. 효율도 좋으며 단시간에 큰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열은 빠르고 온도 제어나 노의 공기 상태, 노기 제어 작업도 쉬우면 또 가열 국부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용해물은 전자기력으로 자동적으로 뒤섞인다. 그럼 다 좋네요. 뭐 단점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러고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도가니로 금속을 용해하여 지금이라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채광석을 넣어가 녹였을 때 이 용선이 어떻게 벽 같은데 다 못 빠져나갔죠.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연소가스에 직접 접촉되지 않으므로 금속의 성분은 변화를 거의 받지 않으나 이 도가니는 진짜 소양입니다. 열 효율이 낮아서 용해비가 많이 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정확한 성분을 필요로 하는 금속의 용해에 적합하다. 적은 양이고 정확한 성분을 필요로 할 때는 소량일 때는 도가니로 할 수 있습니다. 57번 전로에서
산소와 용선의 시 반응하여 발생하는 LDG, 전로가스입니다. LDG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우리 코크스로가스는 수소였지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고로가스는 질소였지요. 그 다음에 FOG가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넥스 가스는 FOG라고 합니다. 자, 전기로 환원기의 슬래그 역할, 전기로 환원기의 슬래그 역할. 슬래그 역할은 어디든지 같습니다. 정연작용으로 불순물, S 등을 제거합니다. 특히 전기로니까 다른 것 같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데 이거는 전기로입니다. 불순물, 황 등을 특히 제거합니다. 산소 운반자로 산화철을 보유합니다. 외부가스 흡수 방식, 산화 방지, 열의 방출 차단할 수 있는 보온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슬래그와 유사한데 전기로 환원기 슬래그는 다른 곳에서는 없는 뭐가 꼭 필요하냐, 불순물, 황, 특히 불순물 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원기를 적용한다라는 것을 꼭 좀 알아주세요. 자, 62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